선생님들 요즘 안녕들 하신지요? 저는 올해 나이 60대 초반으로 퇴직 5년 차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한 회사만 30년가량을 다녔지요. 퇴직 후에 자영업도 해보고 한동안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다가 요즘은 좀 쉬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대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대장암은 자각 증세가 별로 없어서 통증을 느낄 즈음이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통증이 있지는 않았고 건강검진의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한 케이스입니다. 퇴직한 후에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국가건강검진도 키나 몸무게, 체열 같은 기본 항목 수준으로만 받았습니다. 거기에 한두 번 위내시경 정도만 추가했었고 대장 내시경은 따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마지막으로 받은 것은 회사를 그만둔 그 해였습니다. 그러다가 퇴직한 지 5년이 다 와가서 대장 내시경을 한번 받아보았는데 거기서 암이 발견된 거였습니다. 건강검진을 오전에 받았는데 오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간호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화를 받는 그때 저의 표정이 벙쪄 있다고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충격이었습니다. 마치 상태가 덜 풀려서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대장 내시경을 하고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에 용종을 제거하고 조직검사를 통해서 최종 진단을 하게 되지요. 저 같은 경우는 대장 내시경을 딱 보는 순간 담당 의사가 조직검사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조직검사를 해보나 마나 확실하게 암이다. 그러니까 빨리 큰 병원 예약하시고 바로 수술하시게 해야 한다 라고 할 정도로 시각적으로 확실한 대장암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다음 날에도 전화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전날 대장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 듣고 제가 병원을 제대로 예약을 했는지 현재 상황을 잘 숙지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바로 큰 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가기 전에는 간단하게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겠거니 생각했는데 의사 말이 내시경 수술을 하기에는 상황이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뿌리가 깊어서 식장하고 대장을 절단하는 외과적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 다시 잡고 해서 2주 만에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수술하러 들어가게 되면 보호자 동의서도 받고 그러지요. 그 자체가 수술 중의 위험성을 염두에 둔 건데 그러는 과정들이 다 좀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트에다가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재산이나 부채 상황들을 적어놓기도 했고 저 자신한테 편지를 쓰기도 했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하다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얼마 전에 친구 한 놈이 암에 걸려 먼저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 때문인지 더욱더 수술을 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술 전후에 통증이 크게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직장과 대장을 10cm 훨씬 넘게 잘라내었고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을 봉쇄를 했고 장을 비워내는 기구를 몸에 착용했고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서 회사에서 패키지로 된 건강검진을 해마다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의 가장 기본적인 거를 포함해서 복부 초음파라던가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이런 것들을 큰돈 내지 않고 싹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많은 게 아니라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강검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는 돈 문제를 떠나서 도저히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건강검진 때 되면 안 하는 사람들 개별적으로 통보해주면서 하라고 자꾸 독려하고 푸시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강제적인 부분도 없고 내가 자발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당장 몸이 아픈 데가 없다 보니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퇴직자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퇴직하고 난 다음의 나이가 건강검진을 해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나이인데 정작 그때는 누군가 푸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이라는 것도 2년에 한 번 하는 거로 돼 있고 그래서 조금 소홀해지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이 있고 나서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대장 내시경은 해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고 합니다. 내가 병이 있는 거를 확인하는 자체가 두렵다고 얘기하면서 하지 않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안병동에 있었을 때 식도암 걸리신 분도 계셨고
위암, 폐암 걸리신 분도 계셨고 또 한 분은 대장암이셨고 다양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만 수술을 받았던 상황이었고 그분들은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옆에서 뵀을 때 삶에 대한 의지, 낫겠다는 의지 그거 하나는 진짜 어느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투병 과정이 쉽지가 않아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저도 저지만 참 안타까웠습니다. 나중에 제가 왜 암이 걸렸을까를 생각해보니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퇴직 후에 균형감 있게 생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면역력이 바닥을 치게 되면서 대상포진도 심하게 앓았고 그러다가 암이 발병됐던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당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일 중에 하나가 자꾸 뭘 좀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퇴직하고 난 다음에 노상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부분들이 스트레스로 이어졌던 것 같고 결국은 몸에 무리가 갔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라산에 갔었는데 그때 몸이 편찮으신 분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목적지는 한라산 정상이 아니라고요.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아도 한 발 한 발 가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목적지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제가 아프고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암 진단을 받고 나서 그래도 잘 살았다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놈 하나가 어느 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니 100만 원을 보내왔더라고요. 그 친구도 퇴직해서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아무 조건 없이 보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삶에 대한 저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하루에 3끼만 먹을 테고 다 늙어서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영역은 딱 침대 한 칸이 될 텐데 길을 쓰고 아등바등 사는 게 맞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덤덤하고 요란스럽지 않게 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스러운 거죠. 내가 뭐 특별한 인간이라고 모든 어려움들이 저만 피해가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힘들었던 마음도 점차 가라앉더라고요. 아직은 힘들고 불편하지만 더 악화되기 전에 발견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죽지 않은 게 그나마 어디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저의 마음을 더 불행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제 넘은 말씀이지만 현재 아프신 분들도 스스로를 괴롭히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건강검진, 다른 건 포기하더라도 그거 하나만큼은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디 안녕하시길 바랍니다.